안녕하십니까. 정상수 선생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등비수열의 극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있는데 그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수열의 극한에서 특히 등비수열만 떼와서 우리가 거기에서 특화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수열의 극한의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수열이 있어요. A의 1, A의 2, A의 3, A의 4 이렇게 뿅뿅뿅 나가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이 뜻이. 얘를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얘가 어디로 가까워지나를 이야기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는데 이 수열 자체가 이게 뭐다? 얘가 등비수열이다 이 말입니다. 등비수열일 때 얘가 어떻게 될까? 요거를 쭉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될까? 요런 애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서 걔네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소개를 벌써 하긴 했는데 등비수열의 형태의 모양을 소개는 하긴 했는데 선생님 한번 얘를 한번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1에서부터 시작하는 수열이에요. 자, 1 계속 어떤 숫자를 곱해보죠. 2 2의 제곱 2의 3승 뿅뿅뿅 이렇게 쭉 나가면 얘네는 어디로 갈까요? 얘네는 당연히 무한대로 나간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얘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뿅뿅뿅 이렇게 쭉 나가면 이런 수열은 어떻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2형으로 간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 또 1에서부터 시작해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 계속 곱해지는 이런 수열은 쭉 따라가 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진동하시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작은 다 똑같이 얼마인데요? 1인데 어떤 애는 이 수열은 뭐를 계속 곱해가니? 2를 계속 곱해가니 얘네는 쭉 해서 발산을 해버리고 얘네는 처음에 시작을 1을 시작해서 2분의 1을 계속 곱해가니 얘는 쭉 따라가 보니 0으로 가까워지고 1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해가니 얘네는 왔다 갔다 진동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열의 시작점은 같지만 어떤 애들을 계속 곱하느냐에 따라서 얘네의 결과들이 많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아낸 거죠. 걔네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모양 자체가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런 형태의 모양이 가장 간단한데요.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습니다. R의 N승꼴로 생긴 이런 형태의 수열이 있는데 얘네는 진행이 어떻게 되죠? 얘는 첫 번째 항이 R의 1승요, 두 번째 항은 R의 2승요, 세 번째 항은 R의 3승 이렇게 해서 평평평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수열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꼴에 요거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R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의 극한값이 달라진다라고 선생님이 이 앞에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R의 값을 기준을 어떻게 두고 우리가 나눌까를 고민을 해보니 수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니까 딱 얘가 딱 쪼개지더라라는 사실들을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R의 값을 선생님이 수직선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R 값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끊기고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끊으면 몇 가지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5가지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1보다 큰 범위, 그 다음에 1인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범위, 마이너스 1인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범위 R 값을 한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범위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범위를 나누어서 얘네의 극한값을 살펴보면 자, 한 개씩 해보면 그 첫 번째 범위로 R 값이 어떻게 되면 1보다 크게 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R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양은 예를 들어서 2의 n승 이런 거죠. 2의 n승 한번 생각해보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야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간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양은 어떻게 되더라? 얘는 무한대로 가더라 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R 값을 어떻게 주니? R 값이 1일 때 요거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고 R이 1이니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은 1의 제곱이니 1, 세 번째 항은 1의 세제곱이니 1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요거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어떻게 되고 얘는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생각해보면 되죠. 어떤 것들 뭐 2분의 1이요. 2분의 1을 생각해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네 맞습니다. 요런 형태로 생겨먹은 그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걸 쭉 따라가 보면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사실들을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얘네는 0으로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R 값이 얼마가 될 때? R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R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되면 얘네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이 1,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항은 어떻게 되고 진동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R을 어떻게 나눴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눴을 때 그죠? 얘네의 결과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돼요? R 값을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잡아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뿅뿅뿅뿅 이렇게 커지는 그런 형태의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결국 어떻게 된다? 진동하게 됩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R 값이 이렇게 생긴 이 형태는 R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거의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요렇게 달라지더라 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굉장히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수렴할 때가 항상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죠?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합니까? 수렴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수렴하는 애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뭐 무한대로 발산했고 얘네는 1로 수렴했고 얘네는 0으로 수렴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발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특히 뭐 하고 있더라고요? 수렴하고 있더라는 거죠. 수렴. 이 두 마리만 수렴하고 딴 놈은 수렴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수렴하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놈이다 라고 생각해서 얘네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해요? 얘네가 수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R 값이 이렇게 돼야 돼요 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값이 수렴하는 값을 갖기 위해서 야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겠는가? 수렴 조건은 뭐 이 두 개가 바로 수렴 조건이 될 거고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수렴 조건은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가는 게 바로 수렴 조건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뭐 는이 이 안에 꼭 들어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수렴한다? 얘는 수렴을 어떻게 해요? R 값이 얼마면 R 값이 1이 되게 되면 리미트 n이
반대로 할 때 R의 n승은 얼로 수렴하고요. 1로 수렴할 거고 R 값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limit to n이 무한대로 할 때 R의 n승은 제로로서 수렴한다까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다 이 뜻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범위를 5가지 범위를 나눠서 해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를 선생님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이쪽 부분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limit to n이 무한대로 할 때 4분의 3의 n승이라고 하는 a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판단할 수 있죠. 얘네는 수열인데요. 어떻게 나가는 수열이다? 첫 장이 4분의 3, 둘 장이 4분의 3의 제곱, 셋 장이 4분의 3의 세제곱, 뿅뿅뿅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있고 얘네는 등비수열이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 얘네는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으니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가 어떻게 돼요? 공비가 얘가 4분의 3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거죠. 그죠? 그럼 이 공비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R 값이 어디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 1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는 이거 뒤에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는 0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바로 적어낼 수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어떻게 돼요? 얘는 3분의 4의 전체의 n승 이렇게 돼요. 이거의 모양은 등비수열의 모양이네요.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 쭉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하는데 공비만 생각하면 되죠. 야의 공비가 어떻게 됐어요? 야의 공비의 모양이 3분의 4입니다. 이 3분의 4는 말이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올까를 고민하면 되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3분의 4는 당연히 1보다는 커서 누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요? 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죠? 얘의 범위를 벗어나면 얘네는 당연히 뭐 한다고요?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산하느냐? 진동하느냐, 무한대로 가느냐 이런 것 상관없이 이거에 우리는 극한값이 어떻게 된다? 극한값이 없다는 사실만 잘 알면 되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얘는 발산합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그냥 끝!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한 문제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의 전체의 n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됐죠? 이거는 등비수열이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의 첫 장은 마이너스 2분의 1, 둘 장은 4분의 1, 셋 장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만나자마자 뭐를 생각한다고? 얘네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라는 사실들을 일단 먼저 판단하고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돼요. 공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공비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 안에 들어온다? 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네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마나 제로가 된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선생님이 요거를 지워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해놓고 잘 기억해 두기를 선생님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모양이 말이야. 등비수열의 모양이. 등비수열의 모양이 꼭 이렇지는 않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한 거? 등비수열의 모양 중에서 좀 굉장히 심플한 거. 심플한 모양을 이렇게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을 한 건데,
등비수열은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요. A의 1에 R에 n-1승 이렇게 생겼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얘네를 AN번째 항, 일반항이죠. 그죠? AN번째 항이라고 놓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 큰 값이 어떻게 될까? 그 큰 값이 어떻게 될까? 즉 뭐예요? 뭐가 궁금하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A의 n이 어떻게 될까? 즉 뭐예요?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1에 R에 n-1승 얘네는 어떤 형태로 수렴할까? 언제 수렴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형태는 말이죠. 사실상 여기에서 뭐만 하나 갖다 붙였다? A1만 하나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A1은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어떤 숫자 형태를 띌 거다 말이다. 첫 번째 항이 1, 첫 번째 항이 5, 첫 번째 항이 4, 첫 번째 항이 2분의 1 이렇게 숫자였죠. 첫 번째 항도 사실상 정체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항, 이 A도 또한 A1도 또한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해서 우리가 구해놓은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의 이 꼴에서 뭐만 하나 갖다 붙인다? A1을 하나 갖다 붙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A1이 말이죠. A1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A1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A1을 0을 갖다 붙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겠죠. 여기에다가 0을 갖다 붙이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에다가 0을 갖다 붙이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0을 갖다 붙이면 0으로 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0을 갖다 붙이면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I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에다가 A1의 R의 n승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얘는 뭐예요? 전부 다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0이니까 R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주더라도 얘네는 계속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얘네는 처음에 들어온 이 A1이 제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네를 극한 값을 전부 다 뭐로 잡아버려요? 제로로 잡아버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두 번째로 A1이 만약에 제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얘네는 뭐 3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3R의 n승 이게 무한대로 가는데 3을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3R의 n승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첫 번째 항인 3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을 곱하면 3R의 n승 이렇게 되면 얘네는 어떻게? 제로로 간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3을 곱해봤자 진동할 거고 3을 곱해봤자 진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첫 번째이 0이 아닌 다른 숫자라고 하면 여기에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금방 선생님이 말로 설명한 이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면 야의 무슨 조건?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야의 수렴 조건. 야의 수렴 조건은 그 첫 번째가 뭐가 된다? 그 첫 번째가 A의 1이 제로예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1이 만약에 제로가 아니라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렴 조건에 해당되겠다 이 뜻입니다. 즉 이것이거나 이것을 만족하게 되면 얘네가 수렴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여기에서 수렴 조건요. 첫 번째 A의 1이 뭐가 되면 제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항이 제로니까 아무리 어떤 숫자를 곱하더라도 두 번째 항도 제로, 세 번째 항도 제로, 네 번째 항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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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이렇게 돼서 얘는 극한값이 제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1이 만약에 제로가 아니고 어떻게 R값이 어디에만 들어오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 사이에만 들어오면 이거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 극한값은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가 R값이 얼마일 때요? R값이 1일 때에는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돼요? A1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돼요? A1의 R이 1이니까요. 1 될 거는 1 곱해봤자 어차피 1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 항은 1의 제곱을 곱해봤자 어차피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전부 다 뭐 1, 1, 1, 1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얘는 A1, 두 번째도 A1, 세 번째도 A1 이렇게 나가서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의 n은 뭐가 된다? 얘는 A1의 값이 튀어나온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R 값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온다면 요거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의 n 값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제로가 된다 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요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5 곱하기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어요? 자, 얘네의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 첫 항이 5 곱하기 2분의 1이 첫 항이고요. 아하, 첫 항이 뭐가 아니니? 얘네는 0이 아니니? 그죠? R 값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결정하겠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공비는 어떻게 돼요? 공비는 얼마? 네. 2분의 1이 될 거니까. 공비가 어디 안에 들어와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온다.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들어오니까 얘네의 극한값은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뭐라고요? 제로라는 사실들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리미트 n이 뭐 들어갈 때 야는 3 곱하기 2분의 3의 전체의 n-1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얘네의 첫 항은 어떻게 돼요? 첫 항은 여기에다가 1 잡아두면 첫 항이죠? 3 곱하기 이거는 2분의 1에 빵승 될 거니까 첫 항이 바로 3이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어떻게 돼요? 공비가 네 2분의 3이 바로 공비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2분의 3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R값이 이 사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R값이 이 사이에 들어오지 않으니 얘네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네, 발산한다. 따라서 얘네는 결과값이 발산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시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